여러분들은 소방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소방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방관은 화재 현장에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해 등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일을 하는 공무원으로, 다시 말해서 소방 공무원입니다. 다만 넓은 의미의 소방관에는 소방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기업, 공항 등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한 화재 대응팀도 포함됩니다. 주로 화재를 예방하고 경계하며 진압하고 다른 재해에도 나서서 국민의 재산과 신체를 보호하는 공무원으로 군인, 경찰처럼 목숨 걸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영웅입니다. 또한 소방관들이 근무를 하고 출동을 대기하는 장소를 소방서라고 합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119를 누르면 바로 출동해서 사람들을 구해주므로 현실에 존재하는 만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이름을 불려오면 달려오는 영웅과 가장 비슷한 직업이기도 하죠. 영어로 소방관을 뜻하는 단어 중에 firefighter라는 단어처럼 소방관은 말 그대로 불과 싸운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딱 들어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적인 소방관이 설치된 것은 1920년 소방서가 설치되면서부터이고, 이때 소방서에 배치된 소방수가 전문적인 소방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수립 후 1949년 11월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소방관, 소방사, 소방원을 두었다가 69년 경찰 공무원법의 제정으로 소방관을 소방총경, 소방경경, 소방경감, 소방경위, 소방사, 소방장, 소방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방관이 독립된 법에 따라 규정된 것은 1977년 12월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고, 1982년과 2004년에 전면 개정에 따라 다른 공무원과도 별도의 절차에 따라 임용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고층 건물 및 가스, 석유 등의 위험물 취급이 늘어남에 따라 그 기능이 확대되고 아울러 위험 부담률도 증가하여 그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되고 있고, 이에 따라 1995년 12월에 개정된 소방공무원법에서는 화재 진압 등 업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소방관에게 군인, 경찰과 마찬가지로 유족연금과 위로금을 지급하며 순직 시에는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고위직으로부터 일반직 1급에 해당하는 소방총감을 신설, 내무부 소방국장에게 보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관은 정말 좋은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무 환경의 경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국 대부분이 2교대 체제로 24시간 근무해왔습니다.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는 것인데 정말 사람이 할 짓이 못되죠. 실제로도 일을 버티지 못하고 중도에 일을 그만둔 소방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밤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육체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소방 공무원은 2교대 근무 체제가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던 공무원직으로 결국 3교대 근무 체제가 도입되었으나 말뿐 아닌 3교대로 아직도 2조 2교대나 3조 2교대를 시행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3조 2교대 체제의 근무 패턴은 실질적인 2교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마저도 출동로 확인을 위한 지리조사, 용이한 산악 구조를 위한 각종 입산 경로 조사 등 입원 시간을 할애해서 추가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경찰 공무원처럼 4조 3교대를 돌려도 시원찮을 판국에 출동력 부족으로 다시 2조 2교대로 회귀하는 지역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서 출동력을 확보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방 조직은 인력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업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열악한 환경, 출동 나가서 다치면 벌점, 사망하면 같이 출동한 대원들에게도 징계. 원래는 안전수칙을 위반해서 다치거나 손직한 경우 징계가 주어진다는 것인데, 이 안전수칙 자체가 현재 활동에 맞지 않고 기준도 애매모호하여 워낙 험난한 직업인 소방관의 업무 중에 부상은 공상으로 처리하여서 국가적 차원으로 지원이 들어오지 않고 벌점이 들어온다는 사실 자체에 일선 직원들의 사기와 업무 만족도는 바닥을 뚫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 활동에 필요한 장비의 부족함도 역시 지적이 됩니다. 소방 규격품을 못 써서 저가품을 쓰다가 피부가 녹고, 국회에서는 소방 장비의 추가 보급을 요구했으나 소방 공무원 쪽은 대부분이 지방직인 관계로 정부 측은 보통 지자체의 예산 문제다라고 말하며 결국 묵묵하게 일하는 소방 공무원분들의 헌신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한국 소방 시스템입니다. 평소 입는 근무복에도 유독 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이 문제는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서 담배에 붙은 개별 소비세의 20%를 소방장비 구입을 위한 지방교부세로 교부함으로써 각 소방서의 장비 보유는 다행스럽게도 2018년에 들어 100%까지 달성되었다고 합니다. 높은 사망률, 모든 공무원 중에서 업무 중 사망 확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잊을만 하면 사고 소식이 들려오는 직종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은퇴한 이후에도 각종 분야 공무원과 비교해서 평균 기대 수명이 짧은 편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소방 공무원의 평균 사망 연령은 69세에서 70세가량이고 경찰의 경우 70에서 72세, 기타 공안직의 경우 72세에서 73세가량입니다. 과거에 2교대 근무 당시 24시간 근무를 하고 24시간을 쉬는 다소 살인적인 근무를 했었던 것도의 영향이 있고, 근무하는 내내 언제 출동 사이렌이 울릴지 모른다는 극도의 긴장감과 압박감에 시달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 주된 이유입니다. 또한 공기호흡기를 착용하더라도 코에서 검은색 무언가가 나올 정도로 화재 현장의 유독물질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것이 수명을 깎아내리는 주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SBS 슈퍼맨의 비해편에서 소방대원들의 트라우마를 최면을 통해서 들여다보았는데, 최면 설사가 죄책감을 놓아달라는 말에 세상을 떠난 모든 동료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고,
한국에서는 소방관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면술사가 눈물을 참지 못할 정도로 가슴 아픈 장면이자 어처구니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만두거나 환경 개선을 위해 파업을 하지 않겠냐고 물어본다면 그런 불은 누가 끕니까 하면서 웃으며 말할 분들입니다. 소방 공무원의 고충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가직 전환이 논의되거나 처우가 개선되고 소방관 출신의 정치인을 배출하는 등 여러가지 진전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국회의원들과 행정부 고위직에 더 많은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소방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방관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사연 등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작은 편견들이 사라진다면 점차 편견 없는 행복한 세상이 되리라 믿고 있는 버터플라이 임팩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